안녕하세요. 한 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완전 좋은 계절, 봄. 자, 1분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왼쪽 하단을 같이 봅니다. 자, 104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7번 용도 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 준비합니다. 자, 먼저 교재 조문을 읽어드리고 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104페이지 맨 밑에 줄 시작합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 지금부터 밑줄 그어두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용도지역이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따라서 세분 지정이 가능했죠. 네, 그때 자,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은 녹지지역 중에서 다음 줄 것죠.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읽어드린 거 잠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우리 용도지역표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자, 여러분 여기가 여기가 용도지역편. 우리 용도지역은 전국토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죠. 자, 그때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했을 겁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그리고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폐지 통합해서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지정 목적이 뭐죠? 농림업의 진흥,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용도지역은 한꺼번에 지정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의 일부는 아직까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 토지를 지정하면은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을 때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될 건축제한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샀어. 여러분이 거기에 땅 샀는데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어. 그러면 경선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네 가지 용도지역 가운데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될 건축제한 규정 그대로 적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은 전부 제한받는 거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될 건폐율 한도 20%. 말이 아니잖아, 그죠? 용적률 80%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앞으로 국토 중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받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됐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는데,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되죠?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이렇게 됐지.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상공록 그렇게 되잖아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은 다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금 마이크 들고 내려가 물어보면 대답도 할 수 있죠.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죠? 네, 암기 다 했을 거야. 여러분이 암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 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곳을 봐요. 이곳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 그냥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돼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있고, 이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부적으로 용도지역이 세분 지정되지는 않았다는 거야. 현재 용도지역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도시적 상태로 그대로 있고 주상공록으로 아직까지 세분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런 땅은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용도지역이 어디죠? 보전녹지. 그럼 보전녹지 적용될 건폐율,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이 세분됐었잖아. 관리적이 세분됐죠? 자, 관리적을 세분하면은 이렇게 관리적은 세 가지의 용도지로 세분이 됐었죠. 자, 농림지역의 사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뭐죠?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맞습니까?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었죠?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되잖아. 자, 근데 이곳의 용도지역이 그냥 관리지역으로만 지정된 상태예요. 관리지역 상태로 있고 아직까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부적으로 미세분된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자, 그 중에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 그럼요. 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될 건축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점에서 외울 일도 없어. 이해하면은 진짜. 그럼 봐.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됐거나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 중에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용도지역에 적용될 건축제한 규정과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봐요. 8번. 105페이지 중간에 있죠? 8번. 자,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서는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개가 있으면 2개. 자, 도시지역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 법.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이나, 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2개를 좀 외워놔야 돼요.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과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외우고, 3번은 예외가 있죠. 다만, 자, 뒤에 줄 것은 좋겠습니다. 자,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까지 줄 거나요. 자,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줄 거 놓고, 여러분,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유를 좀 아셔야 되니까, 자,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왜 이 법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게 될까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부산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죠. 부산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자, 필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죠. 왜 이 법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게 될까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필기는 하지 마요. 교재에 있으면 되는데. 자, 배제. 도시지역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법 2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은 법. 첫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이죠.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도시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럼 왜 이 법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게 될까? 그 이유를 알려면은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왜 지정하는지를 알면 돼요. 네. 자,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도로가 있잖아요. 자, 이게 도로법상 도로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도로법상 도로가 있으면은 접도구역은 이 도로 경에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지정한다고. 양쪽에 접도구역을 지정한다고. 이게 접도구역. 그렇게 돼요. 우리가 시골 가면은 이제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보잖아. 국도에도 보면은 도로 경계선 조금 떨어진 곳에 논둑 같은데 하얀 시멘트 말뚝을 박아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이제 고딕체로 접도구역 이렇게 검정 글씨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 시멘트 말뚝을 나는 본 적이 있는데 막 뛰어놀 때 여러분은 궁금해 했죠. 집에서 난 들판 뛰어다닐 때 봤거든. 이 접도구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구역이라는 겁니까? 접도구역으로 이렇게 딱 말뚝 박아둔 거라고. 접도가 뭔데? 도로의 접한 부분에 지정된 구역이잖아. 그럼 이렇게 이제 접도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접도구역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건축물의 건축된 개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죠. 그게 목적이에요. 건축물의 건축된 개발 행위를 제한하여 도로의 손상도 막고 도로 주변의 자연 경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시킬 목적으로 뭘 만든다? 접도구역을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그 부동산 하실 때 이제 실무에 종사하면 우리가 도시 외곽으로 나가잖아. 그럼 이제 국도법에는 대부분이 접도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봐야 되고요. 접도구역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면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입니까? 제한입니까? 제한이니까 이런 곳에 땅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접도구역의 지정에원 도로경계선 양쪽에다가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 법을 부산과 같은 도시적 안의 도로에는 이 법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도시적 안의 도로 옆에는 접도구역 지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산과 같은 도시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도로가 있습니까? 그죠? 도로가 많은데, 아니, 도시지역 안에 도로 주변에는 전부 뭐가 이루어져야 도시가 됩니까? 건축이 이루어야, 도로 옆에는 다 건축이잖아. 그래야 도시가 되는데, 접도구역을 묶어놓고 건축하면 죽인다 그래봐. 그러면 도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제 도시지역 밖으로 나갔잖아. 이렇게 국도가 나가면은 도로경에서 양쪽에 뭐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접도구역이 지정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이 지정되어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항상 도로 주변에 토지 상담을 할 때는 접도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을 해라. 알겠죠? 이런 것은 뭘 확인하냐면은 구청에 가면은 토지 지번만 알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네, 이거 떼어보면은 그 토지에 어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는지가 전부 소상하게 밝혀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농지법을 안 배워서 이걸 모르잖아.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이야기할게요.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제도가 있다고. 이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농지는, 대한민국의 농지는 돈 있다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 있어도 농지 못 사요.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상담을 드려야 됩니다. 원칙이 그래 원칙이.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네. 부산의 해운대에 살고 있는 아들이 시골의 부모님의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농지증 없이도 상속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는 있어. 예외는 있는데 원칙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렇게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게 원칙인데 이 법을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도시지역 안에 농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농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한 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진짜 순수하게 농업을 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평당 500만 주고 삽니까? 다 건축 목적입니까? 아파트 짓거나 공장 지을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농지를 취득해서 건축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농업인의 자격을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 안에 농지를 살 때는 농지증 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시적 밖의 농지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거든. 이유는 아셨죠? 왜 적용하지 않는지. 도시적에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을 할 자입니까? 건축할 자들입니까? 건축할 자들이니까 이 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은 개발해요 안 해요? 건축 안 하죠? 그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건축을 못한단 말이야 원칙이. 그리고 또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 사업에 필요한 농지도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그 농지는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건축도 못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도 필요 없는 농지야. 그럼 농사만 지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누가 사야 됩니까? 농업인. 그래서 이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이 법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즉 농지법상 농지증 받아서 농지를 사라 그런 뜻이라고. 이해가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군 관리구역 중 용도 지역표를 공부했고요. 자, 이제 파트가 바뀌었죠.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오셔서 용도 지구편으로 갑니다. 자, 106페이지, 자, 오른쪽, 왼쪽 상단에 보면은, 자,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 지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또 같이 봅시다. 시작해요. 자, 용도 지구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 지구 편입니다. 용도 지구. 용도지구 무엇인지 개념 설명드리고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용도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특징, 그리고 용도지구의 분류해서 그 종류별로 이제 관련된 지도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용도지구 안에서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을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먼저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용도지구의 의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용도지구의 의의를 적어뒀죠? 네, 조금 있다가 설명 듣고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읽어봐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자, 고개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필기 욕심은 내지 말 것. 알자고 설명하는 거니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되지 뭐. 자, 용도지구의 의의 설명할게요. 여기는 부산. 여기는 부산. 부산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요. 부산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아침에 강한대교 건너왔거든. 서면 쪽에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왔어. 야, 경치가 그냥 환상이더만은.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정말 출근하기 싫어서 그냥 어디 가버릴까.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진짜 좋더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렇게 되죠. 주거지역이 뭐죠? 가장 쉽게 얘기해요. 주거지역은 부산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는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계획된 지역이 주거지역이잖아.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산이 있어서 해운대 산이 있었다. 아이고,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어제까지 비 와잖아. 그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이 넘쳐서 막 산섭들 침수되는 지역이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것에는 주거지역이지만,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에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상습 침수 지역에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버리면은 자연재해를 당하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주거지역이지만, 건축제한을 완화해야 됩니까? 건축제한을 강화해야 됩니까? 건축제한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재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용도지구 만든 거야. 방제지구.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그러면은 방제지구가 지르면 재해를 막아야 되니까 이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는 주거지역이잖아. 주거지역이지만 주거 용도의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연재해를 막아보겠다. 그게 방제지구. 이렇게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용도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을 봐버렸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가운데서 가장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용도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건축제한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건폐율의 한도와 용적률 한도가 가장 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잖아. 건폐율이 98, 78 막 그렇게 되니까 대지면적이 8, 90%가 건축되잖아. 과밀화되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중심 상업지역이 1300,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면 일반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이 1500, 일반 상업지역이 1300, 그죠? 유통상업지역이 1100, 걸린 상업지역이 90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고층 건물이 건축된다는 거거든. 그죠? 네. 깎고 왔어요. 그럼 이제 상업지역은 고층 건축물이 과밀화될 거 아니야. 고층 건축물이 과밀화되거든. 그럼 화재 위험이 커져가. 그죠? 고층 건축물이 과밀화되면은 화재 위험이 크거든. 그래서 상업적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지정하느냐면은 방화지구 지정해버려. 방화지구.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구. 그렇게 되지. 방이 뭐죠? 막을 방자잖아. 국방. 그죠? 방자. 불화자.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그래서 방화지구가 딱 지정돼 버리잖아. 방화지구가 지정된 이 동네, 이 상업지역은 건축물을 내화 구조로 건축하거나
내화 구조로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은 불연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는, 불에 안 타는 건축 재료를 써야 돼. 평당 건축비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도 이런 구조로만 건축해라. 바꾸기 가면은 앞으로 방화지구가 지정된 동네에서 건축을 할 때는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를 쓰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상업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겁니까? 강화해서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된 지역입니까? 녹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된 지역입니까? 완화된 지역입니까? 강화. 본래부터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있다고. 근데 가끔 녹지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단지,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한다고. 그러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이 녹지지역은 개발을 진흥시켜야 되니까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녹지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해줍니까? 완화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게요. 용도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이잖아.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이 먼저였어요.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죠. 그래서 외웁니다. 용도지구는 간단히 하면 이런 얘기 있죠. 자,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 이것이 무엇이다? 용도지구다. 연습 좀 하십시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잠깐 오세요. 106페이지 오세요. 자, 106페이지 오시면 왼쪽 상단에 봅니다. 의라고 나와 있잖아. 자, 이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옵니다. 줄 긋지 말고. 자,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필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줄 것이십시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이 줄 겁니다.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이때 제한은 건축 제한이죠. 지정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 이게 뭐죠? 용도지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정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다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하면 지역이 곧 용도지구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역이 먼저입니까? 지구가 먼저입니까? 지역이 먼저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첫째야, 첫째. 형제 중에서 첫째 형이야. 용도지역이 태어났다고. 야, 나는 주거지역이다. 막 한 거야. 주거지역 태어나가지고. 야, 나는 주거지역이다. 이 주거지역 안에 공장 짓거나 업무 용도의 빌딩 지으면 죽어. 막 한 거야, 주거지역이. 그런데 자기가 어깨 힘주고 막 공장 건축도 막아내고 주거지역이 막, 그죠? 상가 건축도 막아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자연재해를 자기가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주거지역 형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태어난 겁니까? 방제지구로 용도지구가 둘째가 태어난 거야. 형, 내가 가서 재해를 막아줄게. 막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상업지역은 뭐죠? 용도지역이잖아. 상업지역이 탁 튀어나와죠. 야, 여기서는 아파트 짓거나 공장 지으면 죽어. 막, 그래서 지금 막아냈다. 근데 화재는 자기가 막아, 못 막아. 못 막으니까 또 누가 나와야 됩니까? 방화지구로 용도지구. 형, 내가 갈게. 그러니까 이제 방화지구가 또 튀어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용도지구의 여기까지 했죠? 자, 특징은 그 위에 적어주세요. 그냥 적어버려요. 용도지구의 특징.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여기 딱 보십시오.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그림을 상상합니다. 용도지구는 전국토입니까? 국지적입니까? 국지적. 용도지구는 국지적으로 지정되는 거야.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국지적으로 지정. 지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지적으로 용도지구는 지정된다. 지난주에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도지구는 국지적으로 지정됩니다.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을 전제로 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즉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수적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 용도지구는 상호간의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지정 돼? 안 돼? 안 되잖아. 용도지역 간 중복지정을 할 수 없고 용도지구 간 중복지정 가능하고 지구 간 중복지정 가능합니다. 상호, 중복지정, 상호 간의 중복지정될 수 있다. 자,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특징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의 분류 갑니다. 이 분류를 잘해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용도지구의 분류를 잡아야 돼, 일단. 이거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용도지구 분류도 여러분 필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106페이지나 107페이지 양쪽에 보면 사이드에 빈 공간이 있잖아. 그죠? 네, 공간 활용하셔서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필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치? 필기 해보세요. 자,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마음속으로 자꾸 따라하면서 합니다. 필기만 하시면 안 되고. 자, 용도지구는 크게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그러면 법정 용도지구 할 때 법이 뭐냐면은, 자, 이때 법은 뭐죠? 자, 법정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 이때 법은 이 법입니다. 이 법이 뭔데? 우리 건축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건축법.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있죠.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국토계획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 법과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할 정자 규정한다는 얘기죠.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법정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이고, 작년에 시험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각 시도지사들, 대도시장도 포함됩니다. 시도지사,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냥 시도지사라고 적을게요. 대도시장 포함된다. 책 보면 되니까 나중에.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은 참 좋겠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참 좋아요.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그러면은, 시도지사의 멤버가 5개는 우리 알고 있죠, 이제? 같이 해보지, 뭐. 시도지사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또, 광역시장, 광역시장. 그럼 부산광역시장 여기 포함된단 말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여기까지 끝입니다. 5개. 네. 자,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위에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외에 법정 용도지구 말고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용도지구는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다. 이렇게 딱 일단은 제목을 좀 외우라고. 딱딱이 불주잖아.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가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말고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겠다. 참 좋으시겠다. 용도지구도 신설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봐요. 부산시장 대단하다. 여기 우리 부산광역시장 포함된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봐요. 우리 부산광역시장은요, 부산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경남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울산에도 없는 부산에만 있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는 거야. 대단하잖아요. 좋으시겠죠. 네. 자, 이렇게 신설 용도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지사들은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조례로, 시도 조례로, 조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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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하여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세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도 있다. 시도의 지형 여건상 필요하여 조례로 세분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법정 용도지구가 있음, 시도의 지형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음, 시도의 지형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분되거나 추가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있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법정 용도지구. 그래서 지금부터 법정 용도지구를 하겠다. 자, 법정 용도지구 갑니다. 법정 용도지구는 시작해야지.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 내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를 소개합니다. 박수 짝짝짝짝. 법정 용도지구를 소개합니다. 자, 법정 용도지구 여러분 교재 잠깐 볼래요? 106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 왼쪽 밑에 봐요. 106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3번 용도지구 종류 22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법령의 규정에 관한 용도지구 나와 있죠. 아이고, 이게 법정 용도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1번 법령에 규정한 용도지구 뒤에다가 가로 열고 크게 적으십시오. 법정 용도지구라고 가로 닫고 법정 용도지구. 자, 법정 용도지구 박스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를 시작해가지고 2번 미관지구 이렇게 쭉 해서 책자를 넘기니까 10번 뭐가 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지금 당장 외우거라.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 지금 당장 외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드시고 같이 외워보지 뭐.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자, 갑니다. 괜찮았어요? 자, 갑니다. 법정 용도지구 10개. 지난주에 저희 집 전화번호 가르쳐드렸죠. 50, 59개, 66, 57. 가게는 98, 78, 98, 78. 전화는 한 통도 안 오더라. 자, 법정 용도지구, 네. 자, 오늘은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그죠? 나의 여자친구. 그녀의 이름은 누구였죠? 경미. 현재의 그녀입니까? 과거의 그녀입니까? 과거.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입니다. 알겠죠? 네. 제가 좀, 여자관계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과거의 여자부터 일단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재 여자를 또 막, 이렇게 해죠. 자, 경미. 네, 경미는 고등학교 여자친구입니다. 네. 이제 우리 세대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 거 대단한 거였다? 그죠? 네. 이름은 경미였고, 그 고등학교 여자친구, 경미가 다니던 고등학교니까 무슨 고입니까? 경미고지. 그럼. 이제 경미가 뭔지 알겠죠? 공법 여자친구, 고등학교 여자친구, 경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경미고에, 그런 얘기예요. 경미고에 화재가 났어. 경미고에 화재가 났어. 경미고에 화재가 났어. 불났다고요. 화재 나면은 119에 빨리 신고해서 조치해야 될 거 아니가. 세상에 개특보가 왜 개자가 붙었는지 그 다음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개특보가 화재 사실을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시치미를 띄워버렸죠. 시치미를 띄웠다. 여기까지 10개 다 외워버렸네. 10개가 법률이야. 무엇을 지정했다고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10개인 거야, 10개. 이 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몇 개죠? 10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10개의 용도지구가 규정되어 있다고. 시작합니다. 이 10개를 이렇게 하죠. 1월달에 배웠으니까 이제 해봐요. 이거 여기 보고 대답하면 여기 보시고 하십시오. 뭐죠?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걔는 뭐죠? 개발진흥지구. 특은 뭐죠? 특정,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죄송합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존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 시설보호지구. 그리고 취락지구, 취락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잘 안 되더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 저 이름은 뭐죠? 기락지구, 기락지구, 취락지구.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취락으로 그냥. 10개. 이 중에서 이런 방화지구 있잖아요. 방화지구하고 또 특정도 제한지구는 세분이 없어요. 다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다시 세부적인 용도지구로 나눌 수가 없고, 그러면은 방화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빼면 18개가 있잖아. 나머지 8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돼요. 이법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말이죠. 네. 자, 국토개혁법 시행령으로 세분된다고. 이 세분되는 용도지구의 종류는 진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표 봐. 경관지구 봐주세요. 교재. 그럼 경관지구는 세분되고 있죠.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진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외우고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 번만 딱 할게요. 한 번만.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동영상 돌려가면서 처음 오신 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3월달에 오신 분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본래는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3월달 되면은. 자, 시작할게요. 경미야, 경미야, 자수시켜. 경미야, 자수시켜. 미안해, 미안해, 중역일 맡겨서, 중역일 맡겨서.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방금 시자가 왔어. 방금 시자가 왔어. 경미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고, 시자씨가 지금 여자친구야.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이름이 뭐죠? 시자. 방금 시자가 왔어. 2014년대에 만났어. 작년에. 이 제도가 작년에 이거 신설됐거든. 작년에 만난 거 맞잖아. 시자. 경미는 언제? 고등학교 때 과거의 그녀고, 시자씨는 현재의 그녀.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입니다. 개발지능지구는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항공 그리고 자집 이것이. 지금부터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네, 지군들은 네, 집중하여서 마음속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해볼게요. 자,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한 번만. 이제 기초과정도 아니고. 경미야, 자수시켜. 미안해, 중역일 맡겨서.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방금 시자가 왔어. 유복이는 주산광이야. 특이하지. 보존해야 한다고 문중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항공 자집. 일단 이것만 해두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진짜 여유가 많고 막 한가하고 혼자 있을 때 심심하잖아. 그러면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는 교재보고 연습을 조금만 해. 처음에는. 알겠죠? 이거 자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책을 봐. 보고 몇 번 연습하면 된다니까.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유통 복합, 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거기서 조심할 것. 조심해야 될 게, 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는 두 개를 통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책에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 그래. 찾았습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운율을 맞추려고 이걸 띄웠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합하여 뭐라고 부르죠? 산업유통.
산업유통 딱 체크해 둡니다. 산업유통. 그럼 이 개발진흥지구 종주를 한번 봐. 여러분,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한 개 있죠? 그 다음 복합 개발진흥지구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복합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도시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복합 개발 징조가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이니까 봐. 유통 기능도 하고 하나의 장소에서 한 개의 도시에서 유통 기능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복합 개발 징조고 그렇게 되는 거야. 복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개의 도시 기능입니까? 두 개 이상입니까? 두 개 이상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는 뭐죠? 주거개발진흥지구고 그리고 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렇게 해서 특정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현재 법상 개발진흥지구 몇 개죠? 5개. 네. 다음 보존지구 교재 한번 봐요. 교전지구 여기서 문은 뭐죠? 역사문화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심지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이렇게 되죠. 시설 보존 4개가 있습니다. 첫 글자 따서 이용 거죠. 항공,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정말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이것을 외우시는 분 별로 못 봤고요.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잠깐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보세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시설보호지구에서 보호대상 시설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몇 개 있습니까? X. 군사시설 없죠? 군사시설 보호지구는 없다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글자만 외워놔도 거의 객관식에 맞출 수 있다니까. 교재 한두 번 읽어보면은. 그래서 해줘야 돼, 이걸. 알겠죠? 예.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군사시설 보호지구 있어요? 없죠. 원자력 시설 보호지구 있어요? 없죠. 딱 지어낸다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방제지구는 지분이 이렇게 깐다고. 다음 중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로 세분 지정이 가능하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글자만 외운 사람은 그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암기해놓고 몇 번 연습 좀 해도 알겠죠? 책 덮어놓고 저처럼 달달 외울 필요가 없잖아. 객관식이니까.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표정들은 안 해줘야 될 표정 같다. 안 할 것 같은 표정 같다. 네. 여기까지. 그럼 봐봐. 여기까지 잠깐 봐주세요. 시행령, 법률할 때 법. 이걸 법령. 이 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한 거죠? 법정 용도지구로 한 거야.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용도지구입니다. 법정 용도지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찍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도지구 빨리 찾아봐. 표에서 고도지구 찾으세요. 고도지구 표 찾으셨습니까? 앞에 별표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별표 하나 하시고 이거 어떻게 외웠죠? 아까 그 녀석은 최고 아니면 최저야 그렇게 했잖아. 그죠? 네, 거기서 최고 고도지구 준비합니다. 자, 최고 고도지구 저 뒤에 줄 거예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뒤에 적어 넣어요. 규제. 를 뒤에다가 잠깐만 를 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넣으라고. 규제라고. 그래서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최고 고도지구 그렇게 됩니다. 그 밑에 최저 고도지구 같은 위치에 줄 거예요. 줄 것이십시오.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 적어 놓고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규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네, 그렇게 해놓고 자, 설명을 좀 듣습니다. 이 설명 드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고도지구인데 위에는 봐봐. 위에는 최고 고도지구예요. 네, 최고 고도지구. 밑에는 최저 고도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최고 고도지구는 금방 어떻게 줄 거냐면은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그랬잖아. 그럼 최고 한도를 규제하려면은 일단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해둬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동네가 최고 고도지구. 여러분이 동네가 최고 고도지구로 묶였어. 그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동네에서는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럼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한다니까. 이 동네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 최고 한도는 20층이야. 라고 결정고시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최고 한도가 20층으로 결정고시된 이 고도지구 안에서는 앞으로 그 최고 한도 20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20층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21층 치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전부 20층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 거야. 그게 최고 고도지구라. 우리가 지난주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할 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죠. 높이 규제입니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합니까? 면적 규제잖아.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면적은 청별 바닥 면적 합계였잖아. 그래서 용적률은 높이 규제입니까? 면적 규제입니까? 높이 규제. 그러니까 그 건축의 높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용적률에 의해서 규제할 수도 있고,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높이를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고, 나중에 건축법상 높이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제도에 의해서,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중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건폐율이 답 아닙니까? 건폐율은 높이 제한할 수 없죠? 용적률은 높이 제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높이 제한도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고시해 놓고, 그 결정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가할 때 그 동네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 고도지구는 반대로 똑같은 원리거든. 최저 한도, 이번에는 최저 한도를 규제하려면 최저 한도를 결정고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동네에 최저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한단 말이에요. 해놓고 이 결정고시된 최저 한도가 만약에 5층이라면은 그 결정고시된 5층 최저 한도에 미달하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가하게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최저 고도지구의 최저 한도가 5층이면은 그 동네에서 땅 사면은 5층에 미달되는 건축을 못하니까 최소 5층 이상으로, 알겠죠? 건축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낮게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뭐죠? 최저 고도지구. 너무 높게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게 뭐죠? 최고 고도지구.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고도지구였습니다. 고도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설명이 꼭 필요했고요. 방제지구 빨리 찾아오실래요?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뭐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가 있다고. 이거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자, 시가지 방제지구 출 것입시오. 시가지 방제지구는 출 잘 것입시오. 시설 개선, 저 뒤에 있는데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시설 개선이 핵심이야. 시설 개선 등을 앞뒤로 괄호를 해버려. 그 뒤에 계속 줄 거야.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시설 개선을 통한 재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되고요. 핵심은 뭐죠? 시설 개선이에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할 때 지정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 밑에 봐요. 자연방제지구는 건축 제한 등 앞뒤로 가로 건축 제한 등을 계속 줄 거예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한 재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자연방제지구. 그렇게 된다고. 시설 개선을 통한 재예방이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 제한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할 때 지정됩니다. 자연방제지구. 그렇게 된다. 이걸 진짜 알아야 되잖아. 글자만 외우면 힘들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진짜 알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어요. 카메라 가만히 계세요. 지금 분필 좀 가지고 올게요. 실장님. 쓸데없이 카메라가 움직이잖아. 그래? 그래, 가만히. 자. 낙동강. 낙동강이라니까? 낙동강. 봄바람이 아니죠? 낙동강? 아, 강바람이지. 봄바람이 아니고. 이 낙동강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구포야. 구포고 밑에는 사상 쪽이고, 뭐. 이게 제방이 있겠죠? 낙동강 제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모르는데 구포 쪽에서도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을 수도 있지.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지. 그럼 봐봐. 홍수철에 장마철에 오늘 말이 안 돼. 홍수철 장마철에 홍수가 나오면은 낙동강 수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죠? 수위가 높아지면 이게 배수가 돼야 안 돼. 하천이 유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유입이 안 되면 여기에 침수되겠네? 옛날에 사상이나 구포에 이런 적 없나? 있을 거 없는데?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침수되도록 그냥 박수 쳐야 됩니까? 빨리 펌프장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이런 곳에 배수 펌프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여기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맞죠? 시간이 사상이니까, 구포 쪽이니까. 그러니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그 배수 펌프장은 건축지 아닙니까? 시설 개선입니까? 시설 개선이잖아. 이렇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그런 뜻이라고.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배수 펌프장과 같은 시설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이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여기는 부산 시가지 광안리 해안가입니다. 광안리 해안가. 여기는 이렇게 아침에 강한대교가 있더라. 막 이렇게 건너왔지. 그럼 여기 이제 바빠요. 파도, 여름에 태풍이 불면은 파도가 넘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는 제방을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제방은 뭐지? 방파제는 뭐지? 제방은 시설 개선이잖아. 여기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서 방파제하고 배수펌프장은 시설 개선이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할 때 지정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실제로 보셨잖아.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 갑니다. 자연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는 또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나? 이거 보여주기도 힘드네. 자연방제지구는, 자, 여기는 우리나라다.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서해 바다고, 여기는 남해 바다고, 여기는 동해 바다다. 그리고 이쪽에는 일본이 있다. 일본. 태평양 지하에서, 저 해저에서 지진이 나니까, 땅이 바닷물을 뒤집어 버린 거야. 이게 밀려와가지고, 후쿠시마, 그죠? 쪽을 쓰나미가 쓸어버렸잖아. 4년 됐다? 4년 정도 전이잖아. 시간 빠르네. 이 대지양이 발생했죠. 그럼 봐봐. 동해 밑에, 저 밑에 지진이 나고 바다를 뒤집어 버리면 또 이렇게 밀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동해 쪽은 그 연안 침식이 심각하대.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남극에 얼음 녹고 있는 건 우리 알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연안 침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 그러면은 이런 지역은 지금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연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신도시를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만약에 이런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면 지금은 아닌데, 해수면이 점차 높아지고, 그죠? 기후 막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대재앙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희생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급경사지 주변 지역, 해안, 하천가, 급경사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 이런 지역은 건축을 허용해야 됩니까? 건축 제한을 해야 됩니까? 건축 제한을 통해서 먼 미래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지정하는 거죠? 자연방제지구를 지정하는 거야. 해안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 등 연안 침식이 심각하거나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먼 미래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지구가 자연방제지구. 언제 만들었다고? 작년에. 왜? 작년은 생각이 있을지만 우리는 안전, 재해, 이게 작년에 그 시대의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고도지구, 방제지구. 오케이. 그 다음에 시설보지구 내려와요. 네, 시설보지구는 뭘 아셔야 되지? 제목. 아까 보호대상 시설 4개를 정확하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줄 거예요. 학교시설. 그 밑에 공용시설. 줄 거예요. 그 밑에 항만시설. 줄 거예요. 공항시설. 학공항공. 첫 글자 따라서 동그라미에서 외웠잖아. 아까 학공항공. 4개 딱 기억합니다. 알겠죠?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그렇게 된다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취락지구 별표. 아우, 중요해라. 취락지구 별표. 취락지구는 아까 어떻게 봤죠? 자집,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렇게 봤지. 자연 취락지구는, 아우, 별표예요, 별표. 아우, 중요합니다. 줄 긋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첫 글자 동그라미 어떻게 되죠? 녹관, 농자. 그렇게 되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까지 주고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 농자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자연 취락지구. 그러니까 법상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가 몇 개뿐이죠? 4개뿐이니까 아니올 수가 없는 거잖아. 녹관, 농장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만 지정이 가능하고, 이 4개의 용도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름이 뭐죠? 자연 취락지구가 되고, 이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특례로서 지난주에 금표일 지난주를 60% 주는 거야. 취락을 정비해야 되니까. 정비가 뭔데? 마을을 재개발하는 거잖아. 정비는 자동차 수리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에 안서 취락 정비까지 줄 거예요. 이거는 24회 때인가 22회 때인가 단독 출제됐단 말이야. 다음 용도지구 가운데서 개발제한구에 하나여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정답이 집단 취락지구.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제가 밑줄 끄고 하는 거 다 찍어주는 거다? 네. 그거 다 외워야 된다고. 개발진흥주는 뭘 아셔야 되죠? 종류. 아까 되게 외웠죠? 유복이는 젖산광이야. 특이하지. 특이 뭐죠? 특정개발진흥지구. 복은 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오케이.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그 밑에 양괄호 2번으로 진도를 받습니다.